지난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0 대한민국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고졸 전문 채용 박람회로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 비대면 형식의 7시간 풀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북도와 지역대학, 기업들이 힘을 합쳐 수소융복합 산업 전문 인력 육성에 나섭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와 영남대, 포스텍, 포항테크노파크, 대항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경북 수소산업 융복합 인력양성 지원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한 2020년 에너지 인력양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관련 기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합니다. 사람인이 기업 283개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 시 공백기간과 공백사유 중 당락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79.5%가 공백사유를 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구직자의 취업 공백기에 대해 단순히 기간만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공백기를 가졌는지를 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사업장들의 직원 채용이 줄으면서 지자체 일자리 센터들이 구인업체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2,000명 남짓한 직원을 채용한 파주 지역 중소기업들의 채용 규모도 올해는 같은 기간 1,000명 남짓으로 절반 정도 감소했는데 타 지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하반기 청년 프리잡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프리잡 지원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공공 분야에서 양질의 직무 경력을 쌓아 민간 취업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일자리 경험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시가 광주경제자유구역이 최종 지정돼 광주에 대한 국내외 투자 유치가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은 광주가 미래 전략 사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스마트 에너지 산단을 포괄하고 있어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증대와 함께 관련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전망됩니다. 서울시가 경제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 추진의 일환으로 태양광 시민탐사대 30명을 모집합니다. 태양광 시민탐사대는 서울 지역 곳곳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부지를 직접 탐색하고 발굴합니다. 또한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등 직접 현장에 나가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조사합니다. 무급휴직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안은 역대 최대인 총 35조 3천억 원 규모로 이중 고용부 소관은 6조 4,337억 원입니다. 고용부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이번 추경안으로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무주군 로컬 잡센터가 매주 수요일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장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수요일 센터에서 진행하는 출장 상담은 실업급여와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람인에 따르면 6월이 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채용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들의 채용이 잇따르는 것은 코로나19로 미뤄진 상반기 채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0년간 매년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합니다. 채용된 인원은 출근형과 재택형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한 국학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주요 자료를 구격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강원도가 기존 8개 지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신규 1개소가 지정돼 총 9개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강원도 일자리 재단에 설치되며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KCNC와 경기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장년 퇴직자와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IT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드림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도내 중장년 퇴직자들과 경력 단절 여성들의 디지털 취업 디딤돌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네이버는 YBM 한국토익위원회와 함께 네이버 얼굴 인식 시스템을 토익 스피킹 수험자 확인 절차에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익 스피킹 얼굴 인식 시스템은 수험자의 대리응시 방지 및 본인 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난 6일 시험부터 도입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협회, 인크루트가 환경기업의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해 2020 온라인 환경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는 공식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입사 지원, 면접까지 모든 절차가 언택트 형식으로 실시됩니다. 참여 기업은 우수 환경기업 15곳입니다. 울산시 중구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하나로 통합 돌봄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중구는 올해 3개 사업이 선정돼 총 사업비 2억 5,1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는 간병사, 요양보호사 관련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발 취업시장 한파로 신입 구직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도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 1,182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취업 의향을 조사한 결과 57.7%가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1.8%로 나타난 것보다 5.9%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 일자리 연계 단기 귀농 교육을 신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교육과정과 일자리 체험 연계 귀농 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경상남도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구직 활동 수당을 지급합니다. 도는 2,975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161명을 최종 확정했으며 이들에게 6월부터 4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규모는 신입직 12명, 분야별 경력직 11명으로 총 23명입니다. 특히 이번 공개 채용에는 취업 지원 대상자의 비중을 늘려 신입직 12명 중 5명을 별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